오늘 이제 제가 드릴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독학해야 된다.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이제 독학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긴 얘기가 되거든요. 네, 학원 원장이 독학을 해야 된다 하니까 좀 우습게 들으실 텐데 들어보시면 아마 상당히 수긍을 하실 거고 제 이야기의 초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독학해야 된다. 독학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모님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과외 선생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든 이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선생님이나 뭘 바라보시면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야 될지도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학 얘기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코칭을 하실 거냐 여기로 이야기를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많이 바뀌셔야 돼요. 지금 대략 제가 문자를 받아본 바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학년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중3에서 고1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제일 욕심내는 학생이 중3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학생은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고1, 고2, 고3 이런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더욱더 바뀌지 않습니다. 제일 제 이야기에 감동하고 제 이야기에 동감을 하시는 분, 쉽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부모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은 오늘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가셔도 다음에 댁에 가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시거든요. 이렇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바꾸는 게 좋고 백지와 같다는 도화지와 같다고 하는 아이들이 중3 학생들이에요. 정말 중3 학생들을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중3 때 부모님도 자기 자신도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가 있거든요. 고3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코칭을 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아이가 이제 독학해야 되는데 독학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스가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소스가 학교가 되어주면 제일 좋죠. 학원은 학교를 위한 뒤치다거리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수를 줄여서 학교에서도 35명이 많다고 하는 이 상황에 50명, 100명, 150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동권의 이 부모님들은 그 시스템 안에 우리 아이를 못 집어넣어서 안달이시라는 거죠. 그 뒤에는 제가 학원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또 여기에는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사용법. 학원을 잘 사용해야 되고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잘 이용해야 돼요. 학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학원도 졸업해야 돼요. 학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빨리 학원 졸업해라. 이게 제 철학입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원 빨리 졸업해야 된다. 졸업해야 된다.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졸업해라. 지금도 마찬가지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졸업해라. 삼겹줄 체계라는 게 나와요. 삼각대가 서 있죠. 비슷한 얘기예요. 참 실패도 많이 해보고 아이들도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성공했는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학생의 미래인 거죠. 아무튼 학생의 미래예요. 어머니,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죠?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학원 보내는 이유가. 아이는 무슨 목적으로 학원에 오나요? 잘생긴 선생님 보려고요? 아니면 이쁜 여자 선생님 보려고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려고요? 재밌으려고요? 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제일 목적은 성적 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을 다니는데 아이가 성적에 변화가 없다. 10등 하던 애가 1등 못할 수는 있어요. 10등 하던 애가 9등은 해야 됩니다. 9등 하던 애가 8등은 해야 돼요. 아니, 가끔은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치 주가가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의 제일 목적은 성적 향상을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목적은 성적 향상이라는 첫 번째 머리 세워놓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학생이 이 더 나은 미래, 아무튼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초보 선생들은 다 똑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게 선생입니다. 선생이 뭐 하냐면요. 학생하고만 아주 끈끈한 유대를 하는 거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아직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뒤에 이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부모님을 이 안에 개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여유가 있었으면 학원 소식지를 내보내려고 해요.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학부모님이 소외되는 거죠.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자발적으로 학생이 너무너무 잘하거나 이 유대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선생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는데 참아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중등부 때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전화를 했다. 애가 지각하면 지각한다. 늦으면 늦었다. 과제를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학원 그만둔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해야 될 때인데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막 하는데 선생님 너무 쿨하대요. 애 그만둔다 그러면 잡지도 않는데요. 제가 페르마 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신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였죠. 아니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 사실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 시간에 수업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님하고 유대를 안 하다 보면 뭘 모르냐면 여기에 생기는 문제를 모릅니다. 학생이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집안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뭣도 모르면서 학생만 잡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흔들리니? 요즘 왜 이렇게 흔들려? 너 잘해왔잖아. 이 시기만 버티면 되는데 왜 못하니? 애는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 이상인 것이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말씀하는 아버님들이 말씀하는 자기의 자녀와 제가 듣는 가정생활은 많이 달라요. 난 잔소리도 안 하고 아예 쿨하게 둔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보면 아이가 너무 괜찮아요. 이 3대째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빠가 다녔고 두 번째 누나를 실패를 제가 했고요. 세 번째 와서 다니고 있는데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근데 2학년 때 지금 3학년이고요. 2학년 때 너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하나도 못했는데 너무 성실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막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갔다가 와서 다음 과제 물량을 보면 거의 안 해온 거예요. 계속 잔소리 하는 겁니다. 여학생한테. 근데 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오빠한테 전화했죠. 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 2층 집에 자기 집인데 하나는 아래쪽 세를 주고 2층에서 사는데 공부할 방이 없다. 그래서 거실에다가 커튼 쳐가지고 거기다 책상만 놓고 하는데 동생이 또 넷인데요. 이 동생이 어리니까 놀고 뭐 누나가 또 이제 대학 안 가서 노니까 놀고 같이 놀아버린다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일렬로 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한 방에 애들 다 때려붙더라도 얘만큼은 공부를 시키자. 얘는 정말 가능성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래층을 그 전세를 빼고 아래층에다 공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부모님하고 연락을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마찬가지 부모님은 도대체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학원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쑥 소외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심해지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이에요. 중3부터 중1.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중2병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춘기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이 중2병이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생각하는 게 상황 판단이 부모님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아이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 중2병을 대표하는 말이 이제 허세거든요. 허세. 인생이 뭐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 인생은 즐거움이 전부야. 뭐 이런 엄마가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의 마음이 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중3, 고1이 되면 이제 또 하나를 놓치거든요. 몸을 놓쳐요. 진짜 이 아이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예전에는 알았어요. 중2쯤 되면 아이가 누구 친구 집에 가 있겠다. 이때쯤 되면 어디 가 있겠다. 주말쯤 되면 PC방 가겠지? 이게 보이다가 이제는 전혀 종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정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를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개입이 있거든요. 윽박지르거나 잔소리를 하세요. 너 뭐 했어?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사냐? 어디 있다 왔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서 이제 학습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삼겹줄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선생과 학생이 긴밀하게 연합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도달할 수 있다. 이 세 팀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겪어보면서 성공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 연합이 잘 된 거예요. 학부모님과 선생 사이 유대가 좋고요. 선생과 학생 사이 유대가 좋고요. 학생과 학부모 사이 유대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는요, 학부모님이 선제 공격을 하세요. 어머님이, 아유, 우리 애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 잘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선생님이 상처받지 않는 한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학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요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CCTV로 항상 실시간으로 학원을 볼 수 있게 오픈을 했고요. 떳떳해서가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이든 다니시지 않는 분이든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자습이 있고요.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학원 교육, 그 다음에 1대1, 뭐, 이렇게 구분을 제가 드려볼게요.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거든요. 혹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의존을 많이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남한테 의존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빨리 해결되겠네요.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처럼 남이 공부를 해주는 거죠.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남이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는 거죠. 아이가 혼자 블럭을 못 맞추고 있는데 엄마가 줘봐봐. 엄마가 해줄게. 빨리 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남한테 의존하는,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 다시 말해 빨리빨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자기 공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심도라고 불러볼게요. 깊이, 공부의 깊이. 1대1 과외가 성공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단체 수업이죠. 단체 수업을 못 들어서 자꾸 여기에 소외돼서 이렇게 올려가야 돼요. 단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돼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경우죠. 일반적인 과외는 대부분 이거예요. 또 하나 특별한 게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요청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오세요. 아름아름으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몇 명이 학원을 개설하냐, 이렇게 몇 명 모으면 학원 그 반을 개설해 주냐. 그래서 3명, 4명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수업료를 줄 테니까 1대1 수업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이런 아이들일까요? 아니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등급 다 맞는 아이들인데 불안해가지고 아이가 학원을 가보니까 자기는 요만큼만 질문하면 되는데 찌질이들이 이만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학원 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찾는 게 뭐냐면 원장한테 1대1로 다 똑같아요. 제가 모르는 것만 개인적으로 질문해서 해결받고 싶어요. 이 친구가 그 효율을 찾는 거죠. 진짜 그 효율. 어려운 문제 고민하는 부분에서 선생님, 그런 아이들은 질문도 이거예요. 못하는 이 1대1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역장이 칵 무너지면서 이제 막 암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잘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가지고 와요. 선생님, 해답풀이는 여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제 풀이가 왜 잘못됐죠? 이게 가장 훌륭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질문할 때 선생님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거 왜 틀린 거죠? 그래야 선생님이 반가워해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선생님 표정을 잘 보시면 이거죠. 자, 봐봐. 이거 한 3번 설명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왜 몰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아이는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수업은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보편적인 1대1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대1 수업은 단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나 학원 수업 못 듣겠어. 과외해줘.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잘하는 1대1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1대1은
선생의 그 실력, 정말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실력, 문제를 어떻게 막 여러 가지 해치는 실력, 뭐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액도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1대1은 이제 아무나 괜찮아요, 사실은. 아니, 아무리 1대1 과외한다고 나선 선생이 그 학생보다 못하겠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하게라? 단체 수업을 듣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원 졸업이라고 말하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학교 수업 듣고 학교 수업에 부족한 거 인강 들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얘기였네.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으면 당연히 학교를 물어봐야죠. 제가 저도 이제 애를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공교육이 살아서 사교육이 죽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공교육이 너무너무 잘 돼서 사교육이 죽는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이 너무 크니까 사교육 억제 정책을 하겠다. 이건 웃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학교가 잘 돼서 잘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학교를 잘 활용하는 법을 자꾸 전 설명합니다. 아이들한테. 앞자리에 앉아라. 너같이 이쁜 애가 선생님의 눈을 말뚱말뚱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거 뭐예요? 이러면 선생님이 신나서 설명해 주지 닥쳐 이러겠냐는 거죠. 공부에 가서 선생님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에 필기에 가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뭐 제가 남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강서구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해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단어 적어주면 단어 적어라. 문제 풀면 문제 풀어라.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넌 도대체 뭘 그렇게 적니? 쓱 보니까 선생님이 풀고 있는 문제를 선행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누가 얘를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뭐 수시가 중요하다고 어머님들 수시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요즘 막 다 올인하시거든요. 그 수시에 제 채점하고 뭐 하는 제 일주체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방법은 안 가르치세요. 그냥 학원 다녀서 내신 잘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시거든요. 아니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선생님한테는 비난도 하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은 비난해도 되고 바꿔도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만큼은 비난도 해서는 안 되고 애한테 야 그럴 리가 없어. 선생님 말은 무조건 옳아.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역시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 말이 무조건 옳다. 학교 선생님하고 나하고 뭔가 대립되는 얘기를 했다? 일단 선생님 맞다. 왜냐? 채점 선생님이 할 거잖아요. 제가 할 게 아니잖아요. 문제 제가 낼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낼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 졸업은 학교 수업 듣고 부족한 부분을 인강할 수 있고 책 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자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원을 졸업할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누가 모르냐는 거죠. 이거 하면 좋은지 누가 몰라요? 그럼 자,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키가 뭐냐고요? 열쇠가 뭐죠? 뭘 해야지 돼요? 한번 퀴즈 내볼게요. 혹시 어머님 생각에는 혹시 이 넷 중에 키가 뭘 것 같으세요? 제 생각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제 생각을. 제 생각인 건데. 네?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자습. 네.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자습이 좋은 건 아는데 왜 자습이 안 돼? 혼자 가서 책 가서 던져놓고 너 공부해봐. 인터넷 음악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들어오면 또 빨리 이걸 치우는 거예요. 그 기술만 늘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딱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는 제 생각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느냐. 책을 보고 공부하는 연습이 돼 있느냐. 모르겠어요. 여기에 중1보다 저학년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한번 꼭 인터넷에 고전 읽기라는 걸 찾아보세요. 굉장히 저랑 철학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 고전 읽기 강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요. 두 아이가 있대요. 한 아이는 만화 삼국지 읽었대요. 얘는 우리 어른들이 있는 삼국지 읽었대요. 이 아이는 삼국지 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화 삼국지라는 것은 이 원본 삼국지의 한 30% 가지고 그 30%마저도 쉽게 써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삼국지 읽었다고 얘기하고 나 좋은 책 읽었어라고 하겠지만 전혀 이거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어른들이 읽는 삼국지는 뭐죠? 그림도 없잖아요. 글씨도 작잖아요. 지명 강의를 배워야 돼요. 책을 보고. 그래야 이제 자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지명 강의가 뭔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리면 그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딱딱한 책을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미있던 만화책이 중학교만 와도 전혀 재밌지 않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알록달록하게 꾸며보세요.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재미없는 책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 정석이란 책입니다. 컬러가 안 들어있어요. 컬러가. 청색이랑 이 이상한 빨간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 제가 알기로 정석책 6권 중에 딱 개그 한 번 나옵니다. 개그가 딱 한 번 나와요. 개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Y의 유언, X여 난 사라지니 제한 범위를 부탁하노라. 이게 유일한 개그예요. 홍성대의 유일한 개그. 그렇게나 딱딱합니다.
그 책에는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센서 뒤 보면은 막 나왔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길에 갔을 때. 막 있잖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뭐 위기란 뭐와 같은 거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겠지. 뭐 이런,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계기가 그거거든요. 그만큼 딱딱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딱딱한 책을 안 보던 아이한테 너 자습해봐 하고 책을 던져주면 어떻게 재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그 만화책을 읽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훨씬 더 빨리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때만큼은 좀 어려운 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인터넷에 가보면 정석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라고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저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쓴 글이고요. 그 글이 이제 대화두가 돼서 이제 학원가에서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빨리 말씀을 드려보면 해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해답. 아이들이 해답을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혹시 궁금합니다.